오늘 드디어 뉴욕주 전체에 가뭄 끝 단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NYPD 47대 수정으로 제시카 T씨가 임명됐습니다. FBI는 어제 뉴욕 증권거래소 테러를 예고한 3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뉴욕 시내 레스토랑들은 29일까지 5개 식당 시설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단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오늘 드디어 길고 긴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뉴욕주 전체에 1에서 2인치의 강수가 예보됐고 이번 비는 금요일 저녁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저녁부터 차가운 기단이 뉴욕주로 진입함에 따라 오늘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져 가뭄을 진정시킬 단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수는 1에서 3인치 정도로 예상되며 뉴욕시 북부, 서쪽 지역에서 가장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의 서쪽 지역 일부에서는 눈과 섞인 비 혹은 눈을 볼 수 있겠습니다. 뉴욕주 일부와 펜실베니아에는 겨울 폭풍 경보가 발령돼 8인치에 달하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말에 들어서며 비는 그치겠지만 오늘과 같은 쌀쌀하고 습한 날씨는 주말 전반에 걸쳐 나타날 것으로 보여 가뭄 경보를 급증했던 산불을 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시카 T씨 현 뉴욕시 위생국장이 차기 뉴욕시경국장에 임명됐습니다. T씨 신임 경찰국장은 25일 공식 임명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합니다. 뉴욕시경 179년 역사상 두 번째 여성 경찰국장이 탄생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T씨 현 위생국장을 뉴욕시경 47대 국장에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T씨 국장이 청소국에서 증명했듯이 경찰국도 혁신적이며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뉴욕시경국장 발표와 더불어 아담스 시장은 2025년까지 경찰 인력을 대폭 증원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향후 2년 동안 난민들을 위한 비용이 약 5억 달러 줄어든다며 그 예산으로 2025년까지 1,600명의 경관을 충원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T씨 재벌가의 자녀로 유명한 T씨 신임 국장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사, MBA 석사와 법대까지 졸업한 재원으로 뉴욕시경 12년을 포함해 시정부에서만 17년간 근무한 베테랑 공직자입니다. 특히 2008년 대테러 분석가로 뉴욕시경 경찰이 된 이후 정보기술 부국장으로 승진, 경찰 바디웨어 카메라 시행과 범죄 통계 시스템 현대화를 주도했습니다. FBI는 어제 뉴욕 증권거래소 폭발을 계획한 플로리다 출신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플로리다 출신 30세 하룬 아브덜 마릭 애너는 폭발 기기를 사용해 뉴욕 증권거래소 건물을 폭파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수사국은 용의자가 폭탄 제조 계략도를 창고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지난 2월부터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FBI는 용의자의 창고에서 폭탄 제조 스케치와 타이머, 건물 폭발을 위한 다양한 전자기기 등을 발견했습니다. 용의자는 또한 2017년부터 폭탄 제조법을 온라인에 검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집에 있는 물품으로 폭발물 혹은 폭죽 만드는 법과 관련한 영상을 올리고 반정부 단체 부갈로 보이스 등에 가입하길 원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BI는 용의자가 FBI 잠복요원에게 추수감사절 한 주 전 뉴욕 증권거래소 건물을 폭파시킬 것이라며 이 폭파가 사람들을 일깨울 것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리부트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FBI에 따르면 용의자는 지난달 리모컨으로 폭발기기를 작동할 수 있도록 변장을 한 후 건물에 진입 폭발 기기를 심었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어제 오후 첫 법정 출석이 있었고 재판일까지 구금될 예정입니다. 뉴욕 시내 5개 식당 시설물의 철거 마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5개 식당 시설물 철거 마감일은 오는 29일로 해당 식당들은 이날까지 철거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감일까지 5개 식당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30일부터 벌금이 부과됩니다. 첫 적발 시에는 $500, 두 번째 적발부터는 $1,000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5개 식당은 크게 자동차 도로변에 설치되는 로드웨이 카페, 식당 앞 보행자 도로변에 설치되는 사이드워크 카페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로드웨이 카페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8개월만 운영할 수 있으며 11월 30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겨울철 4개월간은 반드시 철거해야 합니다. 반면 인도변에 설치되는 사이드워크 카페는 테이블과 의자를 1년 내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로드웨이 카페와 사이드워크 카페의 4년치 면허 수수료는 각각 $1,050입니다. 뉴욕시 5개 식당 시설물 설치 신청은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5천만 상당의 짝퉁 명품 근원지를 적발했습니다. NYPD는 $5천만 이르는 디올, 펜디, 샤넬로 보이는 짝품 명품들을 맨해튼 모스트릿 차이나타운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압수된 짝품은 모두 파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즈 도트리 NYPD 부국장은 짝품 유통의 근원을 차단해야지만 길거리 불법 노점상들이 물품을 팔 수 없음을 지적하며 우리는 사람들이 뉴욕시에서 좋은 제품을 사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사람들이 길거리를 걸을 때 불법 노점상들에게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짝퉁 제품은 합법적 사업자들에게 매년 수천억 달러의 손해를 입히는 등 짝퉁 제품 판매는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트리 부국장은 또 길거리에서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선글라스에 실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지 혹은 가짜 애플 헤드폰이나 다른 애플 전자기기가 화재 안전성 검사를 통과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며 짝퉁 제품의 안정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NYPD는 이날 길거리 불법 노점상들을 단속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짝퉁 명품의 물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근원지를 찾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트리 부국장은 로어 맨해튼 등 여러 곳에 걸쳐 포진해 있는 물류 창고들을 속속히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오전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서 관광객 남성이 얼굴을 베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 20대 용의자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전 10시 30분경 웨스트 86번 스트릿과 콜럼버스 애비뉴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남성의 무리는 이야기하며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때 회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왼쪽 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공격하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목격자는 이 사고는 완전히 랜덤이었다며 용의자가 피해자의 귀를 거의 자를 뻔했다고 전했습니다. 55세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그의 얼굴과 볼, 귀 등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용의자는 25세 남성으로 오늘 오전 11시 30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용의자의 모친이 아들의 모습을 뉴스에서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의 계기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 없습니다. 성매매 의혹이 드러난 맥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가 2명의 여성에게 무려 27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나자 결국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게이츠 전 의원은 21일 X를 통해 불필요하게 장기화되는 워싱턴의 싸움으로 낭비할 시간이 없다. 따라서 저는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게이츠 전 의원이 20일 연방 상원 의원들과 만남 이후 자신의 인준을 승인받기에 표가 부족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게이츠의 사퇴를 수용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는 연방 하원 윤리위 조사 보고서를 입수, 게이츠가 페이팔, 벤모 등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이용 2017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0,000 이상을 여성 2명에게 지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들 여성 2명은 하원 윤리위원회에 출석, 비공개 증언을 통해 이 돈의 일부가 성관계의 대가라고 증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중 한 명은 2018년 7월 플로리다주의 한 호화주택에서 열린 파티에서 게이츠가 당시 17세 미성년자인 자신의 친구와 성관계를 하는 걸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게이츠 전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한 인사 가운데 낙마자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방법원이 마진콜 사태로 글로벌 투자은행들에게 $100억 손해를 끼치고 주식시장을 오도한 한인 투자자 황성국 씨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법원은 어제 주식 사기, 공갈 등 10개 혐의로 지난 7월 유죄 판결을 받았던 황성국 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반 시작된 선고 공판에서는 황 씨는 물론 황 씨의 가족 등이 대거 출석, 발언권을 얻어서 가벼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하면서 공판은 오후 늦게까지 진행됐습니다. 황 씨는 어제 최후 발언을 통해 아케고스 직원들과 은행들, 고통을 겪은 은행 직원들에게 깊은 아픔을 느낀다고 말하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황 씨 측 변호인은 지난 8일 최후 변론을 통해 114명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검찰이 황 씨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황 씨에게 실형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황 씨 측은 황 씨가 자신의 재산 6억 달러를 기부하고 450개 이상의 단체를 돕는 등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며 황 씨가 실제 많은 비영리 단체에 거액을 기부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검찰은 지난 15일 구형을 통해 황 씨의 범죄 혐의에 대한 양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종신형 내지 징역 200년형에 해당하지만 자선활동을 고려해서 21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황 씨의 혐의로 9개 투자은행이 98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입었으므로 98억 달러를 추징하고 아케고스가 증권회사 등에서 123억 달러를 인출한 것이 확인됐으므로 범죄 수익 123억 달러는 압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황 씨 측은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자 지난 18일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하는 등 실형을 피하기 위해 막판까지 안간힘을 썼지만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황 씨 측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는 지난 2021년 3월 자신의 투자회사 아케고스 캐피탈을 통해 글로벌 투자은행에서 보유 자산보다 5배 이상의 돈을 빌려 주식을 매입했다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자동적으로 반대 매매가 발생, 주가가 폭락하면서 투자은행들에게 100억 달러대 손실을 끼치고 주식시장을 오도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이 대통령 당선인도 면책 특권이 있다며 성추행 입막음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한 반면 검찰은 임기 중 재판을 중단하고 임기 종료 뒤 반드시 선고 공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어제 뉴욕주 맨해튼 형사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미국 헌법과 대통령직 인수법, 정의의 이익에 따라 이 사건을 즉각 기각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미국 대통령은 형사상 면책 특권을 가지며 대통령 당선인도 똑같은 면책 특권에 의해 형사상 소추에서 배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5일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성폭행 입막음 사건과 관련 배심원 재판에서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선 전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의 대선 후로 선고 연기를 요청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대통령은 민형사상 소추에서 제외된다는 법규에 따라 임기 중 민형사상 소추와 재판 등은 모두 중단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재판을 중단하고 선고 공판을 임기 종료 이후로 연기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유죄 판결이 파기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서한에서 미국 대통령직 요구와 의무를 고려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가 전례 없는 법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배심원 재판의 근본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며 판결 파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초 이달 26일 선고 공판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피고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재판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원정 출산 신생아에게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어서 무더기 소송 사태가 우려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을 통해 원전 출산이나 불법 체류 부모로부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금지시킬 예정입니다. 즉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만약 시행에 들어가면 이제 비영주권자의 원정 출산 자녀는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수정헌법 14조를 통해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누구든지 시민권을 받는다고 규정돼 있어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속지주의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헌법 규정에도 불구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소송으로 치닫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멕시코 등 중남미 난민들은 설사 우리가 불체자가 되더라도 미국에서 자녀만 출산하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며 속지주의에 목숨을 걸다시피 하면서 밀입국을 강행했었습니다. 또 한국과 중국인들도 자녀의 미국 국적 취득을 위해 LA, 뉴욕 등으로 원전 출산을 감행, 산후조리원 등의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앞으로는 된서리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 압력을 가해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데 이어 마이클 바 부의장도 자신도 압력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은 어제 트럼프 당선인이 해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연방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파월 의장이 말했듯 우리는 정해진 임기가 있으며 나는 임기를 모두 채울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 바 부의장의 임기는 2026년 7월로 트럼프 2년차 중반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는 상태여서 이들을 마땅찮게 여기는 트럼프와 불편한 동거가 예상됩니다. 바 부의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로 오바마 대통령 재임 때 재무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은 바 부의장의 부의장 자격을 박탈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 부의장에 앞서 파월 의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나를 해임하거나 나를 강등하려 해도 결코 물러나지 않고 임기를 모두 채울 것이라고 두 차례나 공개적으로 다짐했습니다. 특히 파월 의장은 대통령에게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으며 만약 이를 강행하면 법적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이 이들을 해임시키지는 못해도 의장과 부의장 자격을 각각 박탈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연준법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임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특별한 사유의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의 강경한 인사들을 대거 발탁하고 있지만 향후 대중무역에서 온건한 접근법을 취할 징후도 있다는 시각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국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주요 강요 내정자들은 대중강경파에 속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등은 중국과의 계속적 거래가 필요하므로 찬물을 끼얹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머스크 외에도 투자은행 캔터 피츠제럴드의 최고 경영자 하워드 러트닉을 상무장관에 지명한 것은 중국에 대한 온건한 접근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러트닉이 관세와 무역 의제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고 러트닉은 관세는 협상 도구이며 미국산 제품과 경쟁하는 외국 제품에만 부과돼야 한다고 밝혀 중국을 타겟으로 한 표적 관세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머스크가 추천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 등이 대중무역에 대한 온화한 접근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경파인 루비오 국무장관 등과의 힘겨루기도 예상됩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지나친 제재를 가하면 그 부담이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사상 최대 상승을 기록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트럼프 당선인은 현실적인 경제 상황을 감안 탄력적인 정책을 운용할 것으로 보여 당초 극단적 정책으로 미중 관계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점차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은행에서 이제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은행으로 도약하는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Bankers, Experts, Neighbors,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우크라이나 휴전 협정을 논의하는 데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현재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양보는 배제하고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명문 여자 축구팀을 운영하는 재미동포 여성사업가 미셸 강 회장이 미국 여자 축구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3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일주일 동안 8천만 명이 50마일 이상 여행길에 나서 대이동이 벌어질 것으로 예고됩니다. 이번 연휴 여행객은 약 8천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1%, 170만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지난 18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을 상대로 불법 이민자 추방 과정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CLU는 지난 수십 년간 불법 이민자 추방에 사용되는 항공편을 당국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항사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인권 침해 우려가 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12월 한 달간 매주 일요일 뉴욕시의 과거 전철 모습을 재현한 빈티지 열차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열차는 맨해튼 2 애비뉴 하우스턴 스트릿역에서 92 스트릿 2 애비뉴역 구간을 운행할 예정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60%는 올해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을 포함한 아시안들의 93%가 소셜미디어 중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페이스북 65%, 인스타그램 62% 순이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 2.2%에서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 경제 위험 요인으로는 어려운 대외 여건을 꼽으면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4도, 최저 기온은 40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2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32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21일 목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